석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발 오일 초크, 석유 파동, 한국발 오일 초크. 윤석열 발 오일 초크. 최상병 사건은 이제 뭐 패스트트랙 사실상 슬로우 트랙 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자꾸 정청래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네. 저를 어디다 내놓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사위에 지금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국회에 안 들어오고 상임위 안 들어와도 그냥 네. 절차대로 계속한다. 그 기조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갈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국민의힘의 손해입니다. 네, 본인의 명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계속 법안을 처리하고 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게 네. 그래서 막 법안이 막 수십 개씩 매달 쌓여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매우 거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해 심해 석유 혹은 포항 석유 등등으로 불리는 이 석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발 오일 초크, 석유 파동, 한국발 오일 초크. 윤석열 발 오일 초크. 어제 제가 5대 의혹 제기했는데요. 뭐 뉴스공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건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표명해요 진짜로. 국회에서 예.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경우는 국정조사도 해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그 이런 중에서 생각이. 가장 이상한 대목이 개인적으로 뭡니까, 의원님은? 저는 우드사이드사 예, 매출액이 23조 예, 호주 최대. 그리고 직원 수도 4,500명 이상 예, 전 세계 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십수년간 여기에 예. 조강권 50%를 가지고 본인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몇 천억 들어갔을 그걸 거예요. 철수했는데 예, 사실상 1인 기업 본사가 가정집인 예. 그런 회사와 어떻게 계약했을까? 누가 찾았을까요, 그 사람을? 계약 과정은 어떻게 될까? 엑슨모빌에서 일한 경력을 얘기하는데 엑슨모빌에서 일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니, 그렇습니다. 예,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예. 그분이 자동차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를 대신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도 정부 설명도 생소한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몰랐던 기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뭐 차관인가 누가 네. 나와서 얘기하던데 세금 체납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본 아닌가요? 게다가 이 그 결과를 내고 나서 그거를 이제 교차 검증하는 전문가는 또 이 대표하고 논문을 같이 쓴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짬짬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가장 민감한 것은 주식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 경제에서 주식이 다 떨어졌어요. 관련 주가가 다 떨어졌죠. 박사가 인터뷰하자마자. 네,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레온지 그분 네. 박사 얘기했는데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이러다가 우리가 투자한 주식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경에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악으로 악을 물리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악을 물리지. 지금 도드라지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 예전에는 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이런 그것도 해결이 건데 안 됐어요. 네. 최상병 사건이 묻힐 정도로 이 석유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는 디얼팩도 묻히고 지금. 다 묻혔어요 지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도 묻히고. 지금 언론사로 치면 톱 기사를 뭘로 할 거냐. 이게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다 뽑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네. 자꾸 일이 많아지고 저희도 피곤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일단 윤석열- 최상병 거는 최우선이고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 제발 좀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고를 일부러 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차곡차곡 덮어가지고 앞에 거를 지우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부상한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상병이 제일 먼저 진행될 것 같고 그죠? 최상병 사건은 이제 뭐 패스트트랙 사실상 슬로우 트랙 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상임위에서 일소위로 심의하라고 내리고 일소위에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네.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신속하고 초스피드하게 예.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시 돌아오고 하고 하는 게 7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지 통신 기록들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할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결정되는데 자꾸 정청래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네. 저를 어디다 내놓습니까? 일단 이제 인정하시고 이미 법사위원장 선출했으니까 네, 했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안 국회 됩니다. 도장 콱콱. 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갑니까? 저의 방출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사위에 지금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을 했어요. 그게 싫으면 빨리 자체적으로 배정하고 그리고 간사도 자체적으로 좀 정하셔서 첫 상임위는 그거거든요. 상견례, 간사 선출, 그다음에 1소 2소 위원장 선출 뭐 이런 거거든요. 통상 안 해도. 캐럿.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국회에 안 들어오고 상임위 안 들어와도 그냥 네. 절차대로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그 기조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갈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국민의힘의 손해입니다. 진정하시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 모조리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가능하나? 언어 모순이에요. 본인은 여당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은 합의 처리 안 하냐고. 거부권을. 본인들은 계속 협치하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실제 행위는 협박 행위를 하고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뭐 수백 건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네, 본인의 명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이미 말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합의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발적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맞죠. 이성을 되찾고 다시 잘 생각하셔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은 계속 법안을 처리하고 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요. 네. 그래서 막 법안이 막 수십 개씩 매달 쌓여요.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내는 의원 입법도 있지만 예. 정부에서 필요한 정부 입법도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것도 저희가 처리할 거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 21대 마지막에 법 4개 네. 중에 2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고 2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예요.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2개도 거부권 행사해 버렸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야당의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합의 처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낸 법을 또 거부해야 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매우 거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네, 저분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니 그렇게는 어떻게 해 하는 걸 다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피곤하고 그러시면 뭐 또 힐링하려고 해외 또 자주 나가시겠죠.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쭉 달려가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판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야. Do your best.